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기자는 알론소 감독의 계약 사항을 알려왔습니다. 빈헤는 다가오는 여름 알론소 감독 영입을 위한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조항에 따라 이적료 협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알론소 감독이 떠나고 싶어 한다면 레버쿠젠은 1,500만 유로에서 2,500만 유로를 요구할 것입니다. 알론소는 2025년 여름에만 유효한 바이아웃 조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은 1,500만 유로입니다.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타인은 바이엘 레버쿠젠의 사비 알론소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과 리버풀에 관심을 끌었지만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이후 레알 마드리드가 그의 영입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지난 12월에 2026년까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지만 브라질 감독직과 끊임없이 연결되었고 맨유의 감독직 제의도 있었습니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와 같은 클럽에서는 상황이 매우 빠르게 바뀔 수 있어 상황을 주시해야 하며 이전에 보도된 대로 적어도 한 시즌 더 레버쿠젠에 남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멜리사 레디는 영국과 독일의 여러 소식통과 통화한 뒤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알론소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꼼꼼하다는 점입니다. 알론소는 휩쓸리지도 유혹당하지도 압력에 압도당하거나 보폭을 꺾지도 않습니다. 알론소를 가장 탐내는 클럽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리버풀,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는 모두 경기장 중앙에서 스캐닝과 셰퍼링 플레이를 펼칠 때 이러한 특성을 활용했습니다. 알론소의 선수 시절 펩 과르디올라가 코치의 두뇌를 가진 선수라고 언급하고 카를로 안첼로티가 매우 높은 지능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알론소의 명료함은 가장 뜨거운 감독 유망주로 탈바꿈시켰고 레알 마드리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노크할 것이지만 리버풀과 바이에른은 이미 알론소의 문을 향해 밀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경우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첼시의 10억 파운드 거품을 터뜨릴 용기를 보여줬고 30세 이상의 핵심 선수인 알리송, 반 다이크, 살라, 엔도는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사우디는 살라 영입을 다시 시도할 것이지만 살라는 최고 수준에서 계속 경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알론소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팀 중 하나를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활기 넘치는 경기장의 선수와 서포터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바이에른은 브라이튼의 감독인 로베르토 데 제르비 또한 고려 중인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제르비 감독은 바르셀로나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알론소 영입 실패를 생각해 지단과 플릭 감독 등과 함께 영입 대상입니다. 나겔스만 감독의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아직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바이에른 뮌헨의 알폰소 데이비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마리오 코르테가나가 데이비드 역시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이에른은 올 여름 최소 5천만 유로를 요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3,500만 유로의 저렴한 금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에른 뮌헨은 알폰소 데이비스를 대체할 최고의 선택으로 리버풀의 풀백 앤드류 로버트슨을 지목했습니다. 29세의 로버트슨은 놀라운 활동량으로 유명하고 유럽 최고의 풀백 중 한 명입니다. 기량이 정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이에른 뮌헨이 그를 영입할 적기이며 알폰소 데이비스가 남긴 구멍을 채울 수 있습니다. 데이비스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로버트슨이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데이비스와 달리 수비적인 모습이 많지만 바이에른이 최근 5경기에서 10골을 실점했기 때문에 수비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는 인대 부상으로 인해 2월을 보냈지만 복귀에 가까워졌습니다.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 벤치에서 시작해 몇 분의 시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90민에서는 승점 8점 차를 뒤집고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해야 하는 엄청난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팀은 바이에른뿐이다라며 다가오는 경기의 예상 라인업을 소개했습니다. 골키퍼는 믿을 수 있는 노이어. 오른쪽 수비엔 사샤와 마즈라위의 빈자리를 채울 조슈아 키미. 중앙 수비수엔 우파메카노가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경고를 받아 경고 누적으로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데리흐트를 대신하게 됩니다. 당부의 말로 3경기 연속 퇴장당하면 안 된다고도 하네요. 김민재는 지난 경기에서 투엘 감독이 아시안컵 이후 무리하게 투입해 휴식이 필요한 상태라고 했었지만
경기가 1대1 동점의 승부수를 띄울 타이밍에 다시 등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벤치에서 출전했으며 에릭 다이어를 대신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국가대표의 경기력은 기복이 있지만 여전히 엘리트 센터백입니다. 다른 선발 라인업을 보면 전 경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평을 보면 무시알라와 해리케인을 제외하면 안 좋네요. 이 남자의 골이 없었다면 바이에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난 주말에도 2골을 넣으며 바이에른을 우승권으로 이끌었고 금요일에는 잉글랜드의 주장인 해리케인이 챔피언을 승리로 이끌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선수로 12시즌을 보낸 프랑크 리베리가 복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키커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팀 살레르니타나 트레이너인 리베리가 현재 코칭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뮌헨의 청소년 팀 자리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리베리는 2005년 마르세유에서 3천만 유로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습니다. 이후 모든 대회를 통틀어 425경기에 출전해 124골을 기록하고 182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후 피오렌티나에서 2년, 살레르니타나에서 한 시즌을 보낸 뒤 은퇴했습니다. 토트넘은 사우디의 우려스러운 요청 속에 스타 손흥민을 묶어두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초 중앙 공격수를 포함해 다양한 역할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이미 2023년 평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 토트넘 수비수 앨런 허트는 풋볼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칭찬했습니다. NG가 원하는 토트넘의 경기 방식은 매우 축구에 기반한 것으로 피치 위에서는 긴 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매우 영리하고 플레이를 연결하고 뒤에서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잘 맞고 손흥민과 함께 뛰게 된다면 히샬리송 같은 다른 와이드 플레이어와 계약 이후 훌륭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메디슨을 데려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들에게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곳에서 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자 피트 오르크에 따르면 토트넘은 클럽과 선수 모두 새로운 계약을 놓고 비공식 회담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시즌이 끝나면 공식적으로 앉아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토트넘의 전 공격수 로비키는 잉글랜드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 중 한 명으로 불린 아시아 슈퍼스타에 대한 어떤 제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손흥민이 올해의 선수에 들지 못한 것은 저에게는 놀랍습니다. 누가 선정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들은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살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득점왕이었고 페널티킥도 없었는데 올해의 선수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팀에 가져다주는 것이 있습니다. 득점은 물론이고 그의 에너지와 어시스트, 웃는 얼굴로 경기에 임하는 태도까지요. 제 생각에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입니다. 전 세계 어느 팀에서든 뛸 수 있는 선수죠.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